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을 전해드리면서 어제 장 초반만 해도 크게 하락하던 엔비디아가 갑자기 어떻게 반등하며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엔비디아와 함께 동반 상승을 잘 해오던 AMD는 갑자기 왜 똥통에 처박히며 폭락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해보고, 제가 썸네일에 적어놓기도 했지만 오늘 밤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어젯밤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SOXL에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글을 올릴 당시만 해도 마이너스 7% 정도의 엄청난 하락폭을 보였었는데요. 다행히 이후 급 반등에 성공하며 꽤 많이 말아 올리고 마무리했습니다. 나름 괜찮은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의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새벽 2시에 있을 채권 입찰이 잘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도 다행히 예상대로 채권 입찰이 좋게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오늘도 뭔가에 매수를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 10시 45분에서 11시 사이에 커뮤니티 게시글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어제 채권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며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끝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오면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야 하는데 일본 엔화는 오히려 하락했어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이번 일본은행의 결정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끝냈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말 그대로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것 뿐이고 이제 겨우 0%대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로도 엔화가 상승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또 이걸로도 모자라서 일본은행이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끝내긴 했지만 양적 완화 정책은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 장기채 매입을 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돈 풀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돈 풀기를 계속한다는 건 엔화가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엔화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는 상승하는 거고요. 그리고 달러가 상승하면 달러 가치에 기반을 둔 자산인 미국 채권에게도 역시나 좋은 소식입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엔 장 초반에 반도체 섹터의 하락이 매우 거세기도 했고 또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큰 규모의 자산 유출도 있었죠.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이 안전자산인 채권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물 국채 입찰도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덕분에 어제 채권 가격은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상승으로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장 초반엔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있었던 엔비디아의 GPU 컨퍼런스에서 딱히 별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시장 투자자들이 실망하기도 했고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보통주 200만 주를 매각해서 2조 7천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주들을 위주로 매도세가 강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엔비디아의 GPU 컨퍼런스가 하루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며칠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어제 진행된 GPU 컨퍼런스의 Q&A 세션에서 젠슨왕 CEO가 말하기를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를 연간 약 335조 원 정도로 보는데 이 큰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게 될 점유율이 과거 예상치보다 더 높아질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거예요.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시장이 또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해 주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강하게 반등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우디가 AI에 투자하기 위해서 54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장 초반의 하락폭을 많이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AMD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AMD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크게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건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가격대의 AI 칩을 내놓으면서 다양한 수요를 공략하겠다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AMD 입장에선 정말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AMD는 그나마 가성비로 승부하려던 기업인데 그래서 아무튼 엔비디아의 이 같은 발언에 어제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오늘 밤을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대전제는 이거예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 미국 경제가 계속 탄탄하고 돈을 잘 버는 빅테크나 반도체 기업들은 채권 금리와 상관없이 여전히 계속 돈을 잘 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상황에 뭐 금리 인하가 2번이냐 3번이냐 이게 딱히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제까지도 월가에서 내놓는 뉴스들을 계속 봤는데 이번 FOMC가 좋게 흘러갈 거라고 평가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전 솔직히 이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제 입장에선 지금 어차피 분할 매수 중인데 가격 다운시켜주고 어느 정도 수량을 채웠을 때 갑자기 폭등하는 게 더 좋으니까. 아무튼 월가 금융사들이 이번 FOMC에 대한 기대치를 완전히 낮춰준 것 또한 호재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또 어제 발표된 주택시장 지표도 괜찮았거든요. 2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10.7%나 증가했어요. 물론 1월에 날씨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착공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것들에 대한 기저효과를 보긴 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주택 착공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인플레 수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인플레도 언젠간 잡힐 수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뭐 아무튼 이래저래 상황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틀 전에 중국의 산업 생산 수치가 전년 대비 매우 크게 상회한 수치가 나온 것도 그렇고요. 참고로 중국이 살아나면 애플, 테슬라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유가가 다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어제도 WTI 가격이 1% 가까이 또 올랐어요. 그리고 유가뿐만이 아니라 구리의 수요도 강해지면서 구리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무튼 유가와 구리의 수요가 강해진다는 건 그만큼 산업 현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분할로 접근하기엔 나름 괜찮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뭔가를 매수해 들어갈 것 같습니다. 10시 45분에서 11시 사이에 커뮤니티 글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 시간대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